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정읍에 들어섭니다. 사업비 460억 원이 투입되는 연수원은 정읍시 부전동 옛 축산테마파크 부지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민선 7기 고창군은 농생명식품 가공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순창의 강천산 단풍이 이번 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천산 인근 구장군 폭포와 현수교에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갈 전망입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평균 60, 70대로 구성된 어르신 봉사단 회원들이 무료 공연만 2,000회를 넘겨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이 정읍에 들어섭니다. 정읍시는 11개 시군과 경쟁한 끝에 연수원 건립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 460억 원이 투입되는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은 정읍시 부전동 옛 축산 테마파크 사업 추진 부지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지역의 농축산물 소비와 또 관광 유발 효과, 연수원 인력 채용으로 인한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시의 세수 증대 등 경제 시너지 효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창군은 민선 7기 들어 농생명 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군 고수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08년 산단 건설에 들어갔지만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지난해까지 조성은 중단됐고 풀만 무성했습니다. 다행히 고창군은 지난해 12월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유치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그 결과 닭고기 가공업체와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하는 등 모두 10개 기업 4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창은 농수축산업, 농생명산업으로 가려면 식품기업 위주로 가는 것이 고용도 늘리고 지역경제 연관 효과도 커진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야심차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고수산단 투자를 발판 삼아 한반도 농생명식품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전북도는 기존에 추진해온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읍과 익산 등 5개 도시를 중심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로 선정돼 생산지원센터 건립 등 도 차원의 지원을 받는 상황. 고창군은 이에 대해 대형 식품기업이 가공식품을 만드는 익산시와 차별점을 두며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고창에서 자고 나란 복분자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독자적인 가공식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토종농사, 몸에 좋은 거, 비싼 거, 수제품, 고급 이런 이미지로 가면서 국가식품 클러스터고 완전히 전통산업의 클러스터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농생명식품 산업 청사진을 밝힌 고창군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중국산 마스크를 포장만 바꾼 뒤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 등 3명을 붙잡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저렴한 중국산 마스크 2,210만 장을 수입해 국내산이라고 적힌 상자에 재포장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한 장당 150원에 들여온 중국산 마스크를 600원으로 유통해 4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도의회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 사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후 이날 오후 윤리특위위원 9명은 표결을 통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합니다. 송 전 의장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순창의 강천산 단풍이 이번 주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창구는 아기 단풍으로 유명한 강천산 단풍이 이번 주말인 7일에서 8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천산은 50m 높이 현수교 인근의 가을 단풍과 구장군 폭포 등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비경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무료 공연을 펼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평균 60, 70대 어르신들로 구성된 어르신 봉사단 회원들은 그동안 무료 공연만 2,000회 넘게 진행했는데요.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나눠주고 있는 어르신 문화예술 봉사단 우차싸 박만복 단장을 만나봅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읍 우차싸 봉사단 단장 박만복입니다. 네, 정읍은 특정상 농촌도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생활전선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로 좀 나이 드신 회원분들 좀 많죠. 그래도 이분들이 15년 이상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체는 주로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 50년, 60년대 어려운 시절에 이 나라 경제 부흥을 위해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지금 병들고 외롭게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멀리는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 나병 환자촌이라든가 거기도 3회를 했고요. 여수에서 100길로 1시간 이상 가는 외딴 섬, 또한 경남 합천에 있는 노지 산골에 있는 교회에도 갔었고요. 노인대학, 노인병원, 치매병원, 요양원, 주간보호, 시각장애인들이 계시는 곳, 또 자유원 등 소외받고 외로운 분들이 계시는 곳은 저희는 부르면 찾아 달려갑니다. 네, 2,000회를 넘어서 3,000회, 4,000회, 5,000회 이 한 몸을 바쳐서 쭉쭉 이어갈 겁니다. 저희 단체는 수익단체가 아니라서 비영리 법인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단체가 기획재정부의 소속으로 기부금 단체입니다. 저희 단체에 후원하신 분들이 한 40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걸로 경비를 마련해서 회원들의 회비를 충당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네, 저희 우차싸는 이름 그대로 웃음을 잃고 사시는 분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의 마인드는 내가 웃으면 세상이 행복하다는 마인드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과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웃고 사는 그날까지 쭉 이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도 앞으로 저희 우차싸에 대해서 봉사단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우리 대한민국 나가서 전 세계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대책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실었는데요.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한빛 3호기 재가동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위는 지난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 3, 4호기 공급과 관련해 시공사의 부실 공사로 인해 공극이 발생했고 한빛 3호기 안전성 평가 결과 구조 건전성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는데요. 그런 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3호기의 공급 보수 계획을 승인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공급 보수를 마무리하고 3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위는 이날 한빛원전 3, 4호기 운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과 부실 시공에 대한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고 모든 사안을 지자체와 지역민에게 공개할 것, 방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경찬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납 건물 안전의 치명적인 균열 등에 대한 정밀 조사는 배제한 채 평가를 마무리하고 정비 계획까지 승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는데요. 졸속 평가와 3호기 재가동 추진이라는 것에 도민은 참담함을 넘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한국탄소산업융합기술원이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데 대해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송 지사는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융합기술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종합지휘본부가 전북에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지사는 앞으로 국가 탄소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탄소 규제 자유특구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에 대해 경찰이 게시자 아이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의 아이디를 추적하고 거주 지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게시된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무료라는 가격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의 사진이 함께 첨부됐습니다. 현재 해당 글과 사진은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게시물이 군산 지역에서 등록된 것으로 보고 주변을 탐문하고 있습니다. 부안 지역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브랜드가 마련됐습니다. 부안군은 3일 축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름을 참풍부안으로 결정했는데요. 참풍부안은 건강에 좋은 지역 축산물을 형상화하고 생기 가득한 품질을 시각화했습니다. 부안군은 상표 등록을 완료한 뒤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고창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경오리 15,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농장에서 최근 병아리 폐사가 늘어나는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검사 결과 음성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고병원성 AI는 야생 조류에서만 검출됐고 농가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엔 오전 기온 2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쌀쌀한 가운데 우리 지역도 산지를 중심으로는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등 춥겠습니다. 목요일엔 최저 기온 3도, 낮 기온 16도가 전망됩니다. 연일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은 농작물 관리 등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10도를 조금 웃돌겠습니다. 임실 정읍 11도, 그 밖의 지역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잠깐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그 외 날들은 모두 10도 이하의 최저 기온을 보이면서 겨울이 다가옴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곳에 따라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체온 보호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전 시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파고는 3m까지 비교적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